오늘은 교과서 44페이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지구의 역사인데, 우리 앞에서 판구조론이나 이런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단원은 지구의 역사라 그래서 지구가 지질시대, 여러분들 그 공룡살 시대인 중생대, 고생대, 성칸불여 시대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내게 됐고, 그다음에 그 시대가 구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화석이나 이런 것들은 퇴적함에서 만들어지는데 앞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돌은 총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로 나눠지는데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나눠졌었죠. 화성암은 불에서 만들어진 돌이라는 뜻에서 용암이 굳어서 된 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화강암, 현무암, 반려암, 섭록암, 유문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게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은 퇴적, 쌓여서 만들어진 돌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변성암은 변성, 성질이 변한 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적암에 대해서 쭉 볼 건데 이제는 돌 이름들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화성암 돌 6가지 저번에 나왔죠. 여기 보면은 화강, 섭록, 반려, 유문, 안산, 현무 이렇게 해갖고 외워야 됩니다. 화강, 섭록, 반려, 유문, 안산, 현무. 그래서 저번에 마그마가 만들어진 장소 이쪽에 대해서 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돌 이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SiO2 함량에 따라서 색이 밝고 어둡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돌은 입자가 굵은 조립질 다 입자가 굵죠. 근데 어, 화산암이라고 하면은 차가운 곳에서 빨리 식하고 된 돌들 유문, 안산, 현무 이런 것들은 입자가 비교적 작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 표들을 꼭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알아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울 게 퇴적암인데 쌓여갖고 된 돌인데 보면은 이암, 셰일, 사암, 여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이암이고 셰일이고 어떻게 구분을 할까라고 했을 때 이따도 나오겠지만 단순하게 우선 보면은 자 어떤 게 쌓였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진흙은 이암이나 셰일이 되고 또 모래 주로 사암, 자갈이 만들어지는 거는 주로 여암. 소금은 암염, 석회 성분은 석회암, 화산재는 응이암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이것도 나중에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성암은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변형이 되는 건데 엄청 복잡하죠. 이 정도 다 알 필요는 없이 나중에 이제 변성암 나오면 선생님이 필요한 것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퇴적암이 형성되는 거를 이제 보면은 자, 모든 것들이 퇴적암, 돌로 되는 게 아니고 자, 우선 1차 퇴적물에서 출발을 합니다. 퇴적물이면은 쉽게 말하면 쌓여있는 물질 이렇게 보면 돼요. 쌓여있는 물질. 그래서 이 쌓여있는 물질이 쇠설물이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화산할 때도 배웠는데 뭐 화산 쇠설물 할 때 화산 모래도 있었고 자갈도 있었고 화산 그 먼지도 있었고 돌도 있었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멩이들이 큰 거 작은 거 다 합쳐서 쇠설물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화산 분출물, 동식물, 유해, 시체들 이런 것들을 퇴적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 뭐예요? 모래 쌓이고 황토 쌓이고 자갈 쌓이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아직 돌은 아니죠. 이거의 퇴적물입니다. 그래서 퇴적물은 그냥 쌓여있는 것들 퇴적물. 근데 얘는 아직 돌은 아니에요. 돌이 되려면 엄청 단단하게 압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퇴적암이 되려면은 퇴적물이 다져지는 거, 다짐작용이라고 부르고요. 꾹꾹 눌러지는 거. 그 다음에 굳어지는 거는 교결작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뭐 붙이려면은 뭐 써요? 풀이나 본드 이런 거 쓰죠. 그런 게 교결작용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꾹꾹 다져지고
뭉쳐지고. 자, 머릿속에서 이제 한번 딱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눈싸움 할 때 눈 뭉치려면 어떻게 해요? 꽉꽉 누르죠? 다짐작용. 거기에다가 진짜 엄청 얼음덩어리같이 하려면 물을 넣죠. 그러면 교결작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구 맞으면 죽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딱딱이 굳어갖고 퇴적암이 됩니다. 그 다음에 퇴적암의 특징은 자, 퇴적층이라고 있는데 돌들이 이렇게 퇴적암들은 보통 층층층층 쌓이기 때문에 층이라고 하는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산에서부터 돌멩이들이 풍화되니까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와. 밑으로 내려와. 그 다음에 자, 강물을 따라서 쭉 내려가고 밑에서 호수에서 쌓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층층층층층층층층 쌓이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압축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풍화된 게 물 따라서 쭉 가다가 쌓여서 물속에서 쌓여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퇴적물이 물이나 바람에 의해 운반이 된다. 우리 바람 불면은 모래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비 내리면은 모래 자갈 이런 거 물하고 다 휩쓸려서 내려가죠. 유속이 빠르거나 바람이 셀 때는 안 쌓여요. 쌓이는 게 아니고 다 날아가요. 근데 잔잔해지면은 그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나 강에서 이렇게 퇴적물들이 쭉 밑으로 쌓인 다음에 아직 공간이 남아있죠. 근데 이게 꾹꾹꾹꾹 다져지면은 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퇴적암에는 이렇게 층층층층 나눠져 있는 결들이 보이죠? 이 결을 층리라고 부릅니다. 층리. 퇴적암의 특징은 층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눈싸움, 눈 꽉꽉 다진다고 했죠. 이제 그게 속성작용이라는 건데, 자, 딱딱해지는 거. 자, 봅시다. 우선 다짐작용. 꾹꾹 누르는 거. 그러면 다짐작용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퇴적물들이 빈틈이 좀 있죠. 빈틈. 이 빈틈을 공극이라고 하는데 꾹꾹 누르면 돌들이 움직이면서 빈 공간을 찾아가면서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거를 공극이 감소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이 상태에는 빈 공간이 많겠죠. 즉 밀도가 낮아요. 꽉꽉꽉꽉꽉 눌러지면은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밀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짐작용을 하면은 공극이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교결작용은 아까 풀칠 번드칠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빈 공간 공극이 감소하고 거기에 녹아있던 물질, 탄산염, 규산염, 황, 산화철 이런 것들은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서 굳어요. 접착제 역할. 그래서 시멘트화하는 작용 그랬는데 시멘트가 접착되다라는 뜻이니까 접착제 작용. 그래서 돌하고 돌 사이에 물질이 들어가서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서 접착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결작용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재결정작용은 원래는 처음에 어, 아라고나이트가 뭐냐면은 그 우리 오징어 같은 거 조상인데 얘네들이 껍질이 조개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들이 퇴적이 돼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껍질이 돌 성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재결정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돌이 아니었던 조개 껍데기가 돌로 바뀌는 거, 광물로 바뀌는 거 이런 게 재결정작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게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자, 퇴적암의 분류를 한번 볼까요? 퇴적암 분류. 자, 퇴적암 중에서 세 가지로 또 나눴습니다.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쇠설성은 아까 알갱이들의 크기에 따라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화학적은 화학 성분에 따라서 침전되고 이런 것들, 유기적은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것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세설성 퇴적암을 보면은 입자 크기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우리 자갈 2mm 이상 자갈이 쌓이면 여감입니다. 자갈 역자예요, 한자로. 자갈은 여감, 모래는 모래사자 써서 사암, 점토는 이암, 셰일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화산재가 쌓이는 것은 은회암이라고 부릅니다. 화산재에 쌓이는 것은 은회암. 저번에 우리 폼페이에 보면은 화산재들 엄청 쌓였죠. 그게 딱딱하게 굳어갖고 돌이 되면은 은회암이라고 부릅니다. 은회암. 우리나라도 제주도 가면은 화산 폭발했기 때문에 은회암층이 있어요. 그래서 입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은 화학적으로 침전됐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탄산수에 우리 숨을 들이내면은 뿌옇게 흐려지는 게 있죠. 석회수 뿌옇게 흐려지는 거. 그런 침전 작용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것들이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자, 탄산칼슘인 방에서 침전되는 게 석회암. 물속에서 자연적으로 침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석회암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석고도 만들어지고 자, NaCl, 소금이죠. 염화나트륨. 이게 침전하면은 암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아까도 나왔는데 입자 크기에 따라서 가장 고운 것들은 이암 셰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로 모래가 된 거는 사암, 주로 자갈이 된 거는 야감 이렇게 되고요. 자, 소금 암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소금이 자 여기가 어디냐면 소금 사막이라고 있어요. 소금 사막. 저기 남미 쪽에 있는 소금 사막이 여기 있는데 자 요래요. 여기 가면은 하얀 게 다 소금입니다. 눈 아니고. 그래서 이 소금을 그냥 소금 받치니까 모아 갖고 있어요. 여기 가면 소금 엄청 싸겠죠. 그냥 갖고 오면 돼. 자, 근데 이 소금 사막이 이것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 자, 여기가 이름은 소금 사막인데 사막이라고 비가 아예 안 내리는 건 아니에요. 간간히 내려요. 비 올 때가 되면은 여기가 엄청나게 환상적으로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요. 밑에가 소금 바로 위에 물이 들어차서 엄청 잘 비쳐요. 밑에가 하얘니까. 그래서 하늘이 완전히 비쳐서 이렇게 보여서 엄청 멋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가 유은이 소금 사막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유은이 소금 사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 쭉 가가지고 자, 여기 브라질 있고 아르헨티나 있고 남미 쪽인데 여기 지도에서 잘 보면은 유난히 하얀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아마존이니까 엄청 진하죠. 예, 유난히 하얀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자, 여기 보니까 딴 데는 전체적으로 하였으면 눈인가 싶다 그래야 되는데 눈이 아니고 여기 이 부분만 하얘요. 그래서 여기가 소금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소금 사막을 한번 쭉 보면은 좀 크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킬로미터로 바꾸고 재봅시다. 대략 얼마 정도 될까? 여기서부터 대충 재갖고 여기까지 하니까 146km가 다 이거 소금밭이요. 엄청나게 넓죠? 146km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보성에서 가면은 전주까지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엄청 넓은 면적이 다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은 사진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모아놨죠. 소금들. 뭐야 이거? 자, 사막이라서 소금밭 외에는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 사막.
자, 비 온 다음엔 요렇게 엄청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 사막.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왜 소금 사막이 됐을까? 과거에는 여기가 바다였던 바닷물이 있었던 건데 뭐 산이 융기되거나 해서 물이 갇힌 다음에 나중에 계속 증발만 일어난 거예요. 증발만 일어나니까 여기서 계속 염전같이 소금만 만들어졌겠죠. 이제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묻히면 어떻게 될까? 묻혀버리면. 자, 우선 소금 묻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조금 이따 생각해보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옛날에 소금을 어떻게 얻어서 먹었어요? 옛날에도 염전이 있었죠. 삼면이 바다니까 바닷물 증발시켜갖고 소금 얻어갖고 먹었어요. 자, 그리고 옛날에는 소금이 비쌌어요. 만들기가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이름이 소금입니다. 작은 금. 왜냐면 비쌌기 때문에. 소금이 엄청 비쌌어요, 옛날에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바다 끼고 있으니까 만들어 먹었는데,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다른 나라. 외국 같은 경우. 자, 이런 바다가 없는 이런 나라에 살던 옛날 사람들은 소금 어떻게 먹었어? 조금 이제 교역이 활발해지고 무역을 좀 하고 그랬을 때는 상인들이 와서 팔았겠죠. 그래서 사 먹으면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상업이 만들어지기 그 전 엄청 오래된 옛날 원주민들은 소금 어떻게 먹었어? 안 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주민까지는 아니고 한 고대 시대 무역은 발달하기 전이고 고대 시대나 이런데 이런 대륙 내부에 있는 국가들은 소금을 어디서 먹었냐면은 광산에서 캐서 먹었어요. 이상하죠? 자, 선생님이 광산에서 캐 먹었다고 하는 게 광산에서 그 하얀 소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여기 화면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소금 광산입니다. 여기 벽이 여기 돌로 돼 있는데 이 돌들이 소금돌이에요. 소금돌. 그래서 소금돌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암염이라고 부릅니다. 염암 아니고 암염이에요. 이 분홍색 소금돌인데 이거 갈면은 하얀 소금 나옵니다. 자, 여기 어디 같아요? 딱 보면 여기 베개도 있고 목침도 있고 여기 찜질방 중에서 소금방이라고 있어요. 소금방. 찜질방에 있는 소금방에 보면 돌들 이렇게 분홍빛 돌들이 있는데 이 돌이 암염이에요. 즉 소금돌이에요. 소금찜질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소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어, 혀를 갖다 대면 데입니다. 돌 뜨겁습니다. 거짓거리 하지 말고 손으로 침 묻혀갖고 녹인 다음에 살짝 맛보면은 짜요. 소금돌이에요, 소금돌. 그래서 압력. 그래서 옛날은 이 내륙 지방은 광산에서 소금을 캐서 먹었어요. 이게 더 싸니까.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 없었지만. 그래서 암염도 압축된 거라서 퇴적암에 속하고 요거는 하얀 석고입니다. 아,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흰색 석회암 요거 보면은 그 CaCO3 그 성분이 물속에서 침전해서 만들어진 거고 자, 또 보면은 얘는 조개 껍데기가 들어있는데 조개 껍데기 성분도 CaCO3예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가 퇴적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석회암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학 성분이 퇴적된 석회암도 있고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다시 아까 표를 보면은 자, 여기 볼게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화학적 퇴적암에 석회암도 있고 암염도 있었는데 자, 유기적 퇴적암 봅시다. 유기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보면은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유기적 퇴적암인데 생명체의 유해나 골격 일부분이 쌓아서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식물, 우리 나무 같은 것들이 죽은 다음에 땅속에 묻혀갖고 된 거는 석탄이 있습니다. 석탄은 식물이 된 거예요. 나무.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그 석회암 만든 게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 산호폐가 주중이고 조개 껍데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들이 침전돼서 뭉쳐서 된 게 석회암. 석회암은 화학적도 있고
유기적도 있고 두 가지 있죠. 그다음에 규질 생명체 요거는 여러분들 조개 껍데기 중에서 흰색 조개 껍데기 있는 것들도 있고 검은색 조개 껍데기도 있는 것도 있어요. 검은색 조개 껍데기는 우리 짬뽕에 많이 들어있는 거, 홍합, 그다음 큰 거, 키조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규조토 이런 퇴적암이 만들어지고 흰색 조개 껍데기 같은 거는 석회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퇴적 환경을 한번 봅시다. 요거는 교과서 46페이지 그림 보면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우선 퇴적되는 환경, 퇴적 환경이라는 게 쌓이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람 많이 불고, 그 다음에 막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맨날 물살이 세고 이런데 퇴적되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잔잔하고 조용한 데서 쌓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는데, 육상 환경, 육지에서 퇴직되는 거는 여기 보니까 사막, 그다음에 빙하 지역, 선상지, 호수, 하천 이런 지역인데 지역을 한번 볼게요. 특히 사막에 대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여기 있고 우리나라의 황사 보내는 황사가 만들어지는 사막이 여기 고비 사막이 있어요. 자, 여기 고비 사막을 보면은 이게 다 모래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길이를 재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km, 1000km.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여기가 다 모래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람 한번 불면은 먼지 어마어마하게 바람 타고 날아가겠죠. 근데 바람이 우리는 편서풍지대라서 항상 여기에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불면은 하루 이틀 후에 우리나라 황사예요.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사막입니다. 사막. 모래 언덕들 보이죠? 겁나 많네. 자, 이거 언덕 하나가 얼마일까? 언덕 하나. 언덕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재볼게요. 언덕, 고비 사막이 있는데 언덕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km네. 3km. 이 쬐까란 게 3km. 와씨, 요거 하나에 3km야. 좀 더 확대해서 봅시다. 와, 이게 언덕인 줄 알았는데 또 있어. 언덕들이 징글징글하네. 자, 그럼 보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이만큼 재보니까 미터로 보면 이게 130m. 우리 학교 건물보다 더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모래 언덕을 넘고 해봐야 계속 모래야. 계속 모래. 자, 그래서 이런 데서는 바람이 잔잔해질 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죠. 실제 바람 부는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그래서 모래가 쌓여갖고 된 거, 사막지역. 그 다음에 또 육지에서 쌓인 거는, 산이 높다가 갑자기 완만해지는 것을 선상지라고 부르는데, 교과서 46페이지에 있는 것 같이 그런 데에 또 쌓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연안 환경이 뭐냐면 연안 환경이라니까 주로 육지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지역이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쪽 강 끝에 삼각주 강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쪽 여기 삼각주 같은 데는 모래가 많이 쌓여서 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쌓입니다. 강은 조금 빠르다가 바다를 만나면 이제 확 유속이 느려져서 쌓여요. 그래서 연안 환경, 갯벌이나 이런 것도 쌓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해양 환경은 여러분들 그 바다에 들어가면은 표면은 파도가 치지만 안쪽은 움직임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바다 깊숙한 곳에 보면은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퇴적물들이 잘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쌓이는 게 이 바다에서 많이 쌓입니다. 퇴적물들은. 강하고 바다. 그 다음에 육지는 특정한 지역.
자, 그래서 뭐 점유층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46페이지, 7페이지까지 해서 퇴적 지형에 대해서 한번 봤고, 퇴적 구조, 48페이지 퇴적 구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